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2010년도 1회 우리 엔트미디어 1회 문제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엔트미디어 우리 전기기사가 되겠고요. 2016년 제1회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기라고 적겠습니다.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 페이지부터 알려드리면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905페이지가 되겠고요. 905페이지에 문제 41번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자, 41번 보시면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에 여자를 약하게 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그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될 게 여자를 약하게 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놓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여자 전류가 약하게 됐다는 얘기는 감소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우리 자속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기전력 또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이 감소하면 무효분이 감소가 되겠죠. 무효분이 감소가 되겠고, 자, 무효분이 감소되면서 역률은 좋아집니다. 역률은 올라가겠죠. 그때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약하게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고, 기전력 공식, 동기발전기 우리 기전력 공식은 4.44K 오메가 FM 파이 공식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 또한 감소가 될 것이고 무효분이 감소가 될 거고요. 그때 역률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회로에서 우리 정류기 파트의 문제가 되겠고요. 과대한 부하 전류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송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인가 물어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이오드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오드의 보호 방법. 우리 다이오드의 보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 되겠고요. 직렬 연결. 이게 뭐 앞에 내용하고 거의 다 문제풀이가 중복되는 파트들이 많아서 앞에 내용 설명을 또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설명을 다 해드리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빨리빨리 문제를 답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여기에 과전압이 발생한 거죠. 과전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갖다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직렬로 하나 더 연결을 해주면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죠. 전압 분배가.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전압이 10V 걸려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직렬로 연결했을 때 5V가 걸리면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즉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반대로 병렬로 연결을 해볼까요? 자, 병렬로 연결을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과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전류가. 그때 얘를 갖다 보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병렬로 하나 더 추가로 연결하게 되면 이번엔 전류 분배가 일어나겠죠. 전류가 나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2016년도 1회에 과대한 부하 전류라고 했으니까 과전류가 되겠죠. 그럼 무슨 연결해 주면 돼요? 그렇죠. 병렬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직류발전기, 직류기 얘기가 나왔고요.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를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일단 외부 특성 곡선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였는데 최근에 와서 하나가 좀 추가됐죠.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 제가 이거를 네 가지를 써드리고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암기하시는 방법. 어차피 지금 문제풀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보다도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네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무브와 특성 곡선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브와 특성 곡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 무부하가 나왔으면 누가 있을까? 부하가 있겠죠? 부하.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하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내부 특성 곡선이에요. 내부 특성 곡선. 그럼 뻔하겠죠? 내부가 나왔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외부가 있겠지?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밖에 없냐면 각각에 대한 특성 곡선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곡선입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는 43번 문제에 외부 특성 곡선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한번 어떤 거와 어떤 거의 관계 곡선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우시는 방법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야. 어떻게 외우냐? 첫 번째 무부하, 두 번째 부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외라고 읽겠죠? 왜 내라고 있는 새끼는 없잖아. 그래서 내외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이 먼저고 바깥쪽이 먼저란 얘기야. 그래서 내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순서대로 외우셨으면 IF 계좌 전류가 2번 들어갑니다. 계좌 전류가 2번. 그 다음에 I가 2번 들어가요. I가. 중간엔 당연히 와가 들어가겠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곡선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중간에는 무조건 누구와 누구니까 와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거야? 사진 찍을 때 그렇죠. EV하고 사진 찍겠죠. 그래서 EV, EV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렇게 강의해요. 우리는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외부 특성 곡선은 네 번째로서 순서대로 외우면 I와 V의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외우실 때는 순서대로 무부하, 부하, 내, 외 이렇게 암기하시고 IF 2번, I 2번 어떻게 찍는다고? EV, EV. 그래서 우리 자율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을 때 우리 사진 찍을 때도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무조건 VE 하고 찍으면 불합격되는 거야. 그래서 EV, EV 이렇게 외치면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비례관계에 의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좌 전류와 유기기 전력의 관계 곡선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부하를 걸었으니까 이제 기전력 대신에 단자 전압 V가 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은 부하 전류와 각각 내부니까 기전력, 외부니까 출력단의 단자 전압 V 이렇게 온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44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항상 또 잘 나오는 또 파트가 전기자 반작용이죠. 그래서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전기자 반작용 보시게 되면 중요한 파트죠.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게 또 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원인은 뭐 때문이야? 바로 여기 제목에 주어진 전기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반작용이 발생되면서 영향이 존재한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을 물어보면 답은 누구냐?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의 답을 준 거예요. 문제에.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 물어봤는데 뭐 계좌 전류에 의해서 아니죠. 전기자 제목을 따가지고 전기자 때문에 전기자 전류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발생된다. 원인이다. 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기자 반작용 얘가 전기자가 회전자가 되겠죠. 우리 직류기에서 직류 발전기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 그래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반작용이 존재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주자속. 계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자속이라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계자극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계자극에서 또 계자 자속이 발생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정의 영향은 일단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영향들이 있냐? 첫 번째, 편자작용이 발생합니다.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축에 중성축이라는 놈에 한쪽으로 자속이 쏠리는 현상인데 걔를 갖다 우리는 편자작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이 되겠죠. 중성축이 이동이 되더라.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브러쉬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을 외부로 끄집어 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동시키는데 우리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고 전동기는 회전,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이것도 보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때 중성축을 이동시킬 때 브러쉬의 이동 방향, 발전기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느냐 또는 전동기를 무슨 방향으로 이동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돌아나가는 암페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돌아나가는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속을 감소시키는 감자작용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기전력이 감소할 거고요. 발전기의 출력, 용량 또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성축이 이동되면 브러쉬 간의 중성축과 브러쉬 간에 그 순간적인 아크가 섬락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꽃 섬락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영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지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나오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지법은 첫 번째 이제 보상원선이 있겠고 두 번째는 보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답만 볼게요. 4번에 보시면 브러쉬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의 유기전력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기전력은 절대로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감자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무조건 감소가 될 거고요. 서로 상쇄작용에 의해서 기전력 또한 감소가 되고 출력 또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4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5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 45번 문제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기기 문제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회로이론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전력공학의 시험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기 그 문제로 이제 나온 건데 아주 간단한 거죠. 일단 보시게 되면 4극 3상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전원전압이 200V 전부하를 걸었을 때 전류가 21.5A라고 줬어요. 전압하고 전류를 줬고 3상이라고 줬죠. 그 다음에 이 전동기의 출력을 물어봤어요. 근데 단위가 와트입니다. 출력의 단위가 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 거 필요 없어. 이 단위만 보고 얘가 무슨 전력의 단위냐 그것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전력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우리 유효전력의 단위가 바로 와트가 되겠죠. 무효전력은 손실이니까 버려봐. 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VA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는 유효전력이 되겠죠. 유효전력.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역류라고 효율을 줬죠. 그럼 이 전동기 출력 P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루트 3에다가 3상이니까 VI 코사인 세타의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효율까지 곱해주시면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죠. 바로 우리 많이 봤던 공식이 되겠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효율까지 적용을 한 것뿐이고요. 자, 그럼 집어 넣어 봅시다. 루트 3에다가 전압을 갖다가 몇 볼트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200V 줬죠, 전원 전압.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란 얘기야? 21.5A래요. 그 다음에 역류를 줬겠죠? 86%인가요? 네. 그래서 0.86을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몇 프로 줬냐면 85%, 0.85를 곱해서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누르시면 약 얼마 나오냐면 5,444W 하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정류계에서 맥동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류회로가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정류계 보시게 되면 부하전압을 줬는데 부하전압 얼마 준 거야? 우리 부하전압을 갖다가 2000V 줬네. 2000V 2000V 줬고요. 그 다음에 맥동률을 갖다 3% 줬죠. 그럼 이거는 9구단이에요, 9구단. 두 개 곱하면 답이야, 무조건. 왜 그러냐면, 지금 물어본 거는 일단 교류분의 전압 물어봤잖아요. 교류분의 진폭, 교류분의 전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부하전압이라는 게 결론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직류분의 전압이에요. 직류분의 전압. 그러면, 우리 정류를 왜 하는 겁니까?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서 부하에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우리 정류기를 쓰는 건데 정류를 한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꾼 거야. 근데 그 직류 안에 3%에 해당되는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직류분만 있으면 좋은데 직류분 안에 3%만큼의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2000V에 대해서 우리 맥동률이 3%면 3% 교류분이 얼마만큼이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럼 2000에 대해서 3%니까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볼트가 되겠죠. 60볼트가 2000에 대해서 3%니까 9구단입니다. 3, 2, 6 그죠? 그래서 6자가 들어가는 새끼 찾으면 정답 4번밖에 없어요. 이거 굳이 공식으로 쓰자 그러면 쓸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공식은 이렇게 돼요. 교류분의 전압은 직류분의 전압 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맥동률을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답이에요. 뭐 이양하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절대. 그냥 두 개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출제자분들의 9구단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야. 9구단만 알고 있으면 전국의 수험생은 다 주워먹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해봤지만 숫자 두 개 보이면 시험장에서 공식 생각 안 나. 그럼 뭐밖에 없어? 그렇죠? 곱해보거나 나눠보거나 그죠?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떤 새끼 또 상태 안 좋아가지고요 두 개 곱하라니까 3이 6 해가지고 60볼트네 이런 새끼 있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얘는 퍼센트잖아, 퍼센트. 그러니까 0.03을 곱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60볼트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워먹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혹시 잡히나요? 예, 4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삼상 좋죠? 3300V. 그 다음에 100kV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45번 문제 잠깐 보시면 우리 요 전류 아까 P는 루스3 VI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I값 우리 전격 전류니까 어떻게 되면 유효분이 아니라 P상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P라는 놈은 삼상이니까 로또 3에다가 VI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겠고요. 전류도 전격 전류. 그래서 전격 전압에 전격 전류를 곱하면 전격 용량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전격 전류 물어봤으니까 우리 전격 용량이라고 하면 명판값이잖아요. 명판값. 그래서 IN 값은 넘어가면 로트 3 V분의 P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기본 문제잖아요. 기본 문제. 자, 1회 때 보시면 이제 제가 몇 문제 안 풀어봤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약 한 8문제, 7문제 풀었는데 자, 그럼 전압이 얼마냐면 우리 3300 줬잖아요. 없어요. 주어진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용량 P값을 줬겠지. 100kV짜리 줬잖아. 그러니까 kV니까 바로 P상전력이란 얘기죠. P상전력의 공식은 루트 3 VI가 되겠습니다. 그때 전격 전류 물어보는 거야. 자, kV니까 단위 환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한번 볼까요? 얘는 3300V가 되겠고요. 우리 kV에서 10의 3승 잡아줬으니까 VA가 되겠죠. 그러면 V
VV 날아가는 순간 암페어만 남겠네. 지금 전류 암페어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약 17.5 암페어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정리하고 48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48번 문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옛날 옛적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5년? 그 정도 만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 15년 정도 만에. 진짜 15년 만에 출제가 된 건지 뭐 관연도를 역사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거야. 예, 왜 그러냐면 거의 10년치는 제가 꿰차고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10년 안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쪽에. 그래서 이번 기사에 1회 때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도요, 숫자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숫자 안 바뀌고. 제가 후루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후루코 방법. 후루코 방법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전압이 3300V 걸려 있잖아요. 직렬로 이제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했고 5옴하고 7자, 5자하고 7자 있죠. 저항값이. 그러면 보기에서 5자, 7자 들어가는 새끼 찾으면 답 몇 번밖에 없어. 그렇죠. 3번밖에 없죠. 그렇게 찾는 거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풀어드릴게. 예, 지금부터. 그래서 몇 번이냐면 4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 보시게 되면 변압비가 3100V, 단상 변압기 2대 고압 측을 그림과 직렬로 3300V 전원에 연결하고 저압 측에 각각 5옴과 7옴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고압 측의 단전 전압 이원값 물어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회로 시간, 이거 회로 문제인데 이원값 어떻게 구해요? 저항 두 개가 직렬일 때. 그쵸? 두 개를 일단 더해주죠. R1 플러스 R2분의 직렬은 지 거 남의 거.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R1에다가 전체 전압 V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R1 플러스 R2니까 저항 두 개 아까 5옴하고 7옴 줬잖아요. 5 플러스 7분의 자기 거니까 지 거 5옴 잡아주시고 전체 전압이 3300V가 되겠죠. 그래서 7자 5자 들어가 있는 137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역시나 뭐 회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회로적인 문제였지만 사실은 7자 5자가 들어가 있는 새끼는 3번밖에 없었구나. 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49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이 48번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 나오려면 10년 넘어야 돼. 10년 넘어서나 나올 거예요. 한 올해가 이제 2017년인데 27년? 예, 그 전에 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버리세요. 예, 아니면 그냥 그림 문제만 보고 가시든가. 근데 그림도 원래 잘 안 나오죠. 자체가, 과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49번 보시게 되면 12기계 3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의 15도에 해당되는 전기가 물어봤는데 우리 전기각이란 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하각이라고 하는데 이 기하각을 갖다가 기계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2분의 P가 들어가겠죠. 공식이에요. 이거는 외우시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전기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계각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기각을 물어봤죠. 요 P는 누구냐면 폴의 약자 극수가 되겠죠. 우리 N극과 S극, 극수에 따라서 전기각이 바뀌기 때문에 극수가 들어갑니다. 2로 나눈 이유는 왜냐면 우린 기본은 극수가 2극짜리부터 시작하잖아요. N극 하나, S극 하나니까. 그래서 2로 나누면 이꼬르 쌤쌤이 되는 거죠. 전기각과 기하각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면 극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전기각이.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기계각이 지금 얼마 줬냐면 15도를 줬고요. 15도. 그 다음에 2분의 P,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12극이랍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 6이 되겠죠? 그럼 15도에다 6을 곱하면 90도가 나오겠죠? 90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0번을 보도록 할게요. 50번 문제. 자, 50번 보시게 되면 교육에서 유기전력의 특정 고조파를 제거하고 권선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권선법 물어봤는데 우리 교육이다 그러면 동기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기에 우리 권선의 개수가 있는데 그 권선의 개수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의 개수에서 두 가지가 있죠. 단절권하고 그 다음에 전절권이 누가 있냐면 분포권이 있겠죠. 분포권.
근데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동기기의 권선의 계수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 누구냐 그러면 전절권하고요 집중권이에요. 그래서 전집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또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기의 권선의 계수에서 권선법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전절권과 집중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절권과 분포권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사용하냐면 이 단절권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짧게 감은 거야. 그래서 단절권이거든요. 극간격이 코일 간격이 짧게 감았다. 극간격에 비해서. 그래서 동량이 감소됩니다. 동량이 감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권선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류분에 우리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고조파잖아요. 그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특징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권의 특징은 뭐냐면 코일을 나눠서 감다 보니까 코일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있을 건데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겠죠. 그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똑같아요. 그래서 L값이 감소가 됨으로써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고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여러분들 권선을 절약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단절권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5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보시게 되면 토크 물어봤는데요. 2차 권선의 손실이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 단위를 보니까 우리 뉴턴미터가 있는데 우리 토크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지금 일단 단위가 뉴턴미터니까 제가 공식을 써볼게요. 2파이 NS분의 60의 P2가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2차 권선의 손실이나 뭐 2차 동손이나 2차 구리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또는 얘를 갖다 우리 동기와트라고 부르죠. 동기와트. 동기와트라는 놈이 물어볼 때 주어지거나 물어볼 때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또 하나의 공식은 뭐냐면 이러한 조건들이 없을 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바로 얘가 되겠죠. 0.975n분의 P0가 되겠습니다. 얘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죠. 이때 이제 P0는 기계적 출력, 우리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출력.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이 되겠네요. 해당되는 건. 자, 그럼 집어넣으면 2파이 NS니까 NS는 P분의 120F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그래서 동기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거기 4극의 60Hz가 주어졌으니까요. 자, NS는 구해봅시다. NS는 P분의 120F 잡아주시면 되겠고 극수가 지금 몇 극? 4극 120의 주파수가 6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800rpm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한 거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곱하기 P2인데 우리 P2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동손, 2차 동손에 우리 P2C라는 공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슬립 공식이 있어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우리 슬립 공식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공식 보면 P2분의 P2C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입력이 되겠고요. 얘는 동손이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진 게 이 동손을 준 거죠. 2차 동손, 2차 구리손. 얘를 갖다 우리 2차 권선에 의한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구하려면 우리 요 놈을 구해야 되니까 이항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P2는 S분의 P2C로 이항을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집어넣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슬립을 얼마 준 거예요? 5%였으니까 여기 0.05가 되겠고요. 바로 S가 되겠습니다. S분의 P2C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권선의 손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94.25. 그래서 제가 아까 초점 맞추시라고 했던 게 2차
권선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뭐 동기 와트, 2차 동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 구함이 약 얼마 나오냐면요, 약 10Nm 하고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2차 권선의 손실이 주어지면 요 공식, 토크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번 보시게 되면 잘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 문제는 답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가 되겠는데 그 비교한 설명이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 1번이 답인데요.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죠. 큽니다. 실제.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힘과 효율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고 답 아닌 걸 좀 지우고 답만 보시면 돼요. 답만. 뭐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53번 문제도요. 우리 간단하게 해결되겠어요. 단상 변압계에 정연파의 유기기 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전류의 파형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교류분에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조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형 자체가 정연파, 깨끗한 사인파 정연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는 어떤 교류분을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외형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심의 자기포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고조파가 포함되고 그 파형값을 찌그러뜨리는 외형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54번 보시게 되면 변압계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물어봤죠.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요? 그렇죠. 철손하고 동손이 같을 때야.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전일 효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루 동안의 효율이니까 철손에 뭘 곱할 거냐면 고정되어 있는 철손이니까 24,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를 곱할 거고요. 동선에는 사용시간이라고 하는 뭐 T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되고요. T라고 쓸게요. 사용시간 T를 갖다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용시간 요 두 놈이 같을 때 우리 전일 효율이 최대 1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 하루 중에 무부와 손의 합, 바로 무부와 손 우리 철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부하손의 합 같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동손을 갖다 우리 부하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아마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뒤쪽에 나왔을 건데 뭐 과거로 돌아가면 문제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 이 조건에서요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사용시간이 짧을 때 전일 효율, 하루 동안의 효율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의 효율을 주고 사용시간이 짧아졌을 때 그때 최대 효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얘가 일단 사용시간이 짧아졌으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변값이 전체가 감소된 거니까. 그러면 두 개 값을 갖다 같게 하려면 동손을 크게 하거나 철손을 작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손이 작게, 동손이 크게, 이 부등호 표시가 오른쪽으로 들어간 게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사용시간이 짧은 이라는 문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4번의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5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5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실 문제인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 전압이 10% 상승했대요. 자, 중요한 건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압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때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성능. 다음 같은 특성의 변화가 있을 때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1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릴게요. 슬립하고 전압은요. 제곱의 반비례죠.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이거 비례식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 제곱 필요 없어. 무조건 반비례잖아. 어찌됐든 간에. 제곱이든 1승이든 3승이든 간에.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 슬립은 작아진다가 되겠죠. 작아진다. 그럼 맞는다는 얘기야. 1번은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대요. 자, 우리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면 1-S잖아요. 2차 효율 공식인데. 그럼 어찌됐든 전압이 올라가면 슬립이 떨어지면 슬립이 떨어졌을 때 효율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2번은 효율이 좋아진다는데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 2번. 일단 그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보시게 되면 속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1-s의 NS가 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갑니다. 아까 전압이 올라가서 슬립이 떨어졌죠. 슬립 떨어지면 회전자의 속도는 증가가 되겠죠. 근데 속도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럼 정답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2번, 3번 두 개가 답이에요. 틀린 게 두 개거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4번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와류손 보도록 합시다.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전압이 올라가면 와류손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4번 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틀린 거 찾으면 2번하고 3번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원선의 주요 작용 물어봤는데 우리 제동원선 하면 무조건 그 축이 흔들리는 그쵸? 뭐 조속기가 예민하거나 저항값이 커지거나 고조파가 포함되거나 난조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동원선 나오면 난조 방지. 제동원선의 설치 효과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몇 년 전에 좀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아마 과거 문제 풀면서 제가 다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기동 토크의 발생, 난조 발생 방지, 그 다음에 전압전류의 불평형 부하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 단락시 이상 전압 방지. 그래서 네 가지의 제동원선의 설치 효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보시게 되면 대칭 3상 권선에 평형 3상 교류가 흐르는 경우에 회전자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건 당연히 몇 번이냐면 우리 3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발생 회전자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가 늦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슬립 공식 보면 어떻게 돼요? NS분의 NS-N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작의 힘으로 원판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 속도가 회전자의 속도보다 빠르겠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뭐라 했냐면 회전자계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늦는다 라고 했죠. 지금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그 NS가 빠른데 그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이걸 회전자기라고 하니까 얘가 회전자기가 되겠죠? 그죠? 제가 문제를 지금 잘못 해석했는데 회전자기가 얘가 되는 거죠. 회전자기가. 그죠? 자기의 회전을 시키면 원판이 따라 도는 거니까 얘가 빠르고 얘가 늦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회전자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늦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3번. 그러니까 동기 속도보다 늦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도하고 동기 속도가 그러니까 자기의 벡터합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되고 이걸 회전자기라고 하는 거니까 같은 거죠. 동기 속도. 그러니까 동기 속도는 회전자의 속도보다는 빠른 거고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기 속도는 같은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육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요 파트도 좀 시험에 잘 출제가 되겠죠. 우리 권선법 보면 중권이 있고 파권이 있는데 중권을 우리 병렬권이라고 하고요. 병렬권. 그 다음에 우리 파권을 반대로 직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렬권. 그러면 중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병렬의 수와 극수, 그 다음에 브러쉬의 수는 같다라고 했고요. 파권은 우리 무조건 쪼꼬파 2로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도는 저전압의 대전류, 파권은 반대 뒤집어 줍니다. 고전압의 소전류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가 있냐면 우리 다중도가 있겠죠. M이라고 하는 다중도. 그래서 다중 중권은 어떻게 됩니까? MP. 다중 파권은 어떻게 됩니까? E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균합선이 있겠죠. 우리 균합선의 설치 목적이 뭐였죠?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렬권 중권은
설치를 하고 파권은 직렬권으로서 설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단 파권 1번 보시면 파권은 균합판이 필요 없다가 맞는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보도록 합시다. 59번 문제. 스태핑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스태핑 모터가 가끔 나와요. 줄곧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요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징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도 역시나 답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틀린 것은 일단 기동정지 특성은 나쁘다고 했는데 기동정지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가감속이 아주 용이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가감속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철선을 줬고요. 동선을 줬죠. 전부하 동선 1.6kW와 2.4kW 줬는데 이 변압기에는 약 몇 퍼센트의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n분의 1 부하시에 효율 공식이 있었잖아요. 요걸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공식은 루트의 PC분의 PI가 되겠죠. n분의 1 부하시의 손실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쪽에서. 자, 적용하면 동선이 얼마로 했어요? 2.4kW 줬고요. 단위는 똑같죠. 그 다음에 철선이 1.6,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요거 82% 정도 나옵니다. 82%. 자, 정답은 몇 번이 있냐면요.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출문제 2016년도 1회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2회 문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